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잘 살 수 있을까? 별일 없을까? 무탈하게 지내는 게 가능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텐데요. 좀 따져보자고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 같고 결국에는 스스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금이 목숨 줄이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잘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97년 IMF 때 한때 주가가 제일 낮을 때 287까지 갔죠. 그러다가 그 뒤에 기다린 사람들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살펴보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주가가 무려 30배, 40배 오르는 걸 봤습니다. 뭐냐?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사는 것, 그게 제일 필요하죠. 우리는 지금 되게 예민한 시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헤쳐나가야 되고 분발해야 되고 움직여 나가야 되고 공리해야 되는데 참으로 쉽지 않죠. 어떻게 될지 불확실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들이 많이 들고 고민도 많이 들죠. 악다구니처럼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살 공리를 해야 되나, 내가 살기 위해서 남들을 밀쳐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걱정들을 다 하게 마련입니다. 근데 냉정하게 보자고요. 잘 따져보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를 어떻게 해야 좀 잘 살 수 있을지를 잘 좀 고민해보자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한국의 앞으로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은 피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라고 말하는 놈들이 다들 떠들어대는데 앞으로 한 2년, 3년 시간을 거쳐서 원화절상은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주식시장은 호황일 수밖에 없죠. 과거 일본 꼴이 이제 한국에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1985년 10월이었나요? 9월이었나요?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에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들어왔죠. 왜 들어왔습니까? 엔화 절상 때문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일본의 엄청난 주식시장 호황, 부동산 거품, 그 이후에 와르르 무너졌죠.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이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당장은 아닐 것이고요. 앞으로 한 2, 3년간은 부동산 시장 호황, 주식 시장 호황,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부동산 시장도 더 마지막 거품을 띄운다라고도 말을 하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엔요. 와르르 무너지겠죠. 1990년대 일본에서 벌어졌던 일을 한국이 비슷하게 겪는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펌프질이 돼서 분위기가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현실에서는요. 1970년대생들이 대거 회사에서 내몰리고 있죠. 나가라고 대놓고 얘기하죠. 왜요? 회사가 살아가야 되니까. 회사 살아야 되니까. 회사가 살아야 직원이 사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이 1000명인 회사가 있는데 그래도 4,500명 내보내면 나머지 한 500명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내보내려고 혈안인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970년대생인데 회사에 남아있으면 행운하라고 잘 버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맞죠. 앞으로요 원하는 휴지 조각이 아니라 엄청난 이 알짜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현금이 최고죠.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학벌 백수 사회가 이제 만연하는 거죠. 강남 아파트 50억짜리 60억짜리 사느라고 40억 30억 대출 냈다라는 뉴스가 나오던데요. 그런 말에 놀아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2025년 7월부터 가상금리 1.5% 부과, 대출한도 축소입니다.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인데 괜찮겠냐고요. 괜찮지 않습니다. 정말로 앞으로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과거 일본 꼴 난다라고 봐야 됩니다. 부채 없는 삶이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됩니까? 개막장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꽤나 우려스럽고 꽤나 충격적인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진다라고 보고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든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은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복합 불황이라고 얘기하죠. 대차대조표 불황. 이런 장기 불황이 한국에 이미 시작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잃어버린 10년이 이미 시작됐죠. 이런 상황이 한국의 상황인데 되게 잘 나가는 것처럼 잘 지내는 것처럼 별일 없는 것처럼 착각하면 되게 우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미쳐 날뛰는 엄청난 이 빚쟁이들이 창궐하는 시대가 지금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2025년 현재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지수가 158인가요?
150%, 150 이상입니다. 85, 80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정말로 무리해야 살 수 있을까 말까인 겁니다.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금은 모품줄이다. 우리 스스로의 삶을 누가 책임진다? 스스로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잘 나가려고 까불고 설치고 폼 잡고 다녀본들 인생 무상이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돈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악착같이 절약하고 저축하고 아껴서 자신의 삶을 준비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삶이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정말 빡셉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차분하게 생각하고요. 오직하게 지내야 되고요. 누가 뭐라든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갑니다. 인생사 별거 없습니다. 과시하고 거드름 피우고 해본들 무슨 소용입니까? 각자 자기의 처지에 맞게 사는 겁니다. 누구나 다 사는 게 다 고민스럽죠. 힘겹고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강한 멘탈을 가지고요. 앞으로의 삶을 잘 좀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게 힘든데 어려운데 별거 아닌 것처럼 무탈한 것처럼 착각하면 그러면 이제 상이 꼬이는 거죠. 현실은 무지하게 참혹하고 힘겹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혹은 능력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 잘 생각해보자고요. 정말로 그 사람이 능력이 없나? 능력이 뛰어나나? 이런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만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건 뭐다? 정말로 절박하냐? 정말로 그런 것을 할 의지가 있냐? 태도가 되어 있냐?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바르냐?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생존에 집중할 때지 나대고 설치고 어깨 힘주고 폼 잡을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좀 단단히 움직여보자. 좀 더 강한 마음을 가져보자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잘 버티고 적응하고 견디며 사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좀 더 강한 각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요, 투기해가지고 재테크해서 투자해서 돈 번다는 이야기보다 잘리지 않고 자기 자리 지키는 게 더 먼저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매우 우려스럽고 매우 충격적인 사항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계백수천수다라고 생각해야죠. 차장이다 부장이다 무슨 소용입니까? 밀려나가면 순식간에 알바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